아이러브 대장 유튜버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면 목소리가 좀 특이하시던데 목소리에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 아마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좀 있을 텐데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되게 가늘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1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지금 성년이 된 중년이 된 현재까지 목소리의 변성기를 저는 안 가졌습니다. 제가 목소리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연필 갖고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연필을 갖고 있다가 이 연필을 이제 입속에 이렇게 제가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연필을 이렇게 침발로 해서 글씨도 쓰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장난치던 친구들이 앞으로 저한테 이렇게 쏟아지면서 제가 연필심이 요 목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앞에 이게 그대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대가 이 연필심으로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막 토하고 그런 상태에서 초등학교 때는 그때 이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고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누구도 또 장난치다가 걸린 친구들도 혼날까봐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니까 얼마나 좀 겁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피를 계속 뱉어내고 뭐 하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제가 조퇴하는 아프다고 해서 그냥 조퇴를 해서 집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집에 갈 시간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동료들하고 같이 집에 가면서 그때 이제 이 성대가 많이 손상이 되면서 결정장애가 이제 그때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목소리에 그 왱왱왱 거리는 목소리가 현재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말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사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연필로 목을 찔린 이후에 이게 뭐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목에서 자꾸 걸리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간지럽고 조금 이렇게 쿡쿡 찔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읽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잘 못 읽었어요. 아니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못 읽었어요. 읽으면 더듬더듬 되고 이상하게 말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나머지 공부를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을 못 읽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목에 결정이 있다는 거를 그 누구도 모르죠. 우리 반 친구들도 뭐 연필로 제가 한 이 정도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이제 노래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를 하잖아요. 뭐 음악 수업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뭐 노래는 뭐 아예 뭐 그때부터 이제 음치가 된 거죠. 뭐 누가 시켜도 뭐 노래에 대한 흥미도 없고 더구나 이게 목을 자꾸 쓰면 여기 목에서 뭐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노래 뭐죠? 그때 콩나물 때리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 그 표 뭐 하여튼간 그때부터 제가 노래에도 관심이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성년이 돼서 제가 이 음치에 그거를 얻은 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원래 제가 흥이 조금 있는 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책 읽는 것도 잘 못 읽고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내성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소극적으로 바뀌고 내성적으로 바뀌고 누가 어떤 일을 나한테 시키면 어떡할까 되게 이제 두려운 게 되게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만 안 시키면 뭐 된다는 거. 혹시 누가 나한테 질문하면 어떨까? 뭐 할까?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쳐박는 일들이 많아졌고, 숙이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눈 맞추는 것도 좀 싫고, 괜히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뭐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지금하고는 틀리게. 예. 군대 때도 목소리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뭐 군대 가면은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구령부터 뭐 이렇게 함성 뭐 구령, 그 다음에 뭐 선배들이 뭐 관등성명 되거나 뭐 할 때 목소리 적게 하면 뭐 월차례도 받고, 뭐 그 당시에는 뭐 구타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 군인 때에도 선배들이 야, 뭐 생긴 거는 저게 생겨갖고 새님처럼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고함이나 어떤 이렇게 함성 같은 걸 조금만 뭐 1, 2분 뭐 2, 3분만 지르면 목에 그냥 목에서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쉬어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말을 할 때 배에서 어떤 힘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요 목에서 그냥 왱왱거리는 소리로 10년, 20년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왔으니, 그게 그런 걸로 훈련이 되다 보니 뭐 군대 가서도 뭐 당연히 뭐 목소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는 이제 하사관을 뭐 특전사 하사관을 가서 선배들한테 이 목소리 때문에 하여튼간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예. 말을 뭐 다 못하겠지만. 그럼 지금 사회생활을 하실 때 그 목소리 때문에 힘드신 점도 있으세요? 많죠. 사회생활 하면 이제 저가 이제 최초에 이제 군 하사관을 이제 중사로 제대하고 첫 직장이 이제 S1 했는데, S1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96년 4월에 S1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뭐 S1도 어떻게 보면 반 군대죠. 뭐 선배들 또 선배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뭐 특전사 나오신 분들도 꽤 많고, 또 군기장다고 뭐 이렇게 목소리 작게 하거나 뭐 아침에 출근 늦게 하거나 뭐 하면 뭐라고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S1이 어떤 이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 프로세서가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이 질서나 어떤 체계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기가 조금 들어있어야 어떤 뭐 사고도 안 나오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변의 보호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어차피 무인경비 세콤이라는 데가 도둑으로부터 고객의 어떤 재산을 지키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도 뭐 연수원 가서도 뭐 처음 뭐 일주일 동안 뭐 계속 뭐 발성 관련된 것만 하니까 힘들었죠. 또 목소리 작다고 하고 뭐 MAT 교육이나 뭐 이렇게 뭐 할 때 그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좀 강의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말을 한 뭐 30분만 뭐 하거나 1시간 정도만 하면 목에 그냥 아예 딱 잠겨갖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현상이 많았죠. 그래서 고객하고 면담을 이제 상담 같은 걸 할 때 저는 이제 주로 하루에 고객을 만나면 보통 20명 정도 만나고 다 그러거든요. 제가 워낙 부지런 떨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루에 고객 20방 정도를 하면 목이 그날 저녁에는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듣어주고 답변하고 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뭐 수십 년을 이렇게 고객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 목의 결정장애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었죠. 뭐 그런 애로사항이 사회생활 할 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가족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웅얼거리면 혹시 가족분들은 알아들으시나요? 처음에는 와이프 못 알아들었죠. 맨날 그냥 옹알옹알대고. 근데 와이프하고도 이제 한 2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님도 제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야, 너는 이제 말을 좀 크게 하라, 아니면은 말을 똑바로 하라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제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맨날 야 이놈아 말 좀 크게 말 좀, 뭐 너가 얘기하면 장영이 네가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 크게 하면 이제 목이 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나마 이제 사회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옹알옹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또 귀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오래 계속 이제 한 이불에서 같이 살고 뭐 하다 보니까 제 입을 보고서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더라고요. 제 딸하고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는 뭔 얘기를 하냐고 맨날 저한테 상 물어봐요. 집에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은 와이프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요. 이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뭔 얘기하면 와이프가 옆에서 아들하고 딸한테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아들하고 딸이 그런 얘기냐고 뭐 지금 그게 뭐 일상이 됐어요. 그런 거는. 뭐 그럼 현재는 목소리를 관련해서 어떤 생각으로 뭐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S1 그만두고 이제 제가 자영업 세계에서 한 5, 6년 정도를 이렇게 좀 쉬었어요. 물론 이제 무인경비는 계속 28년, 지금 29년 정도 될 때까지는 뭐 계속 무인경비를 하고 있지만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인생 후반에 뭐를 할까 고민도 하고 뭐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좀 있으면서 요새 이제 제가 유튜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를 제가 이제 듣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제 목소리를 듣고 보니 예전에 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 목소리가 이렇게 현찮았나 하는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대방한테 조금 남들처럼 중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의사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또렷하게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어떤 시간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제가 영상 찍고 제 영상을 그렇게 보는 적이 없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목소리를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새처럼 절실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요새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 입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건강자산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하고 뭐 재무 설계도 이렇게 해주면서 목소리가 조금은 좀 가다듬어져야 어떤 말의 전달력에 신뢰가 가겠다라는 생각이 딴 때보다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S1의 일대에는 그때는 제가 의욕이 넘치고 어떤 그게 좀 강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다라는 입장에서 저를 그때는 아마 저도 나이가 3, 40대 때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그때는 목소리하고는 별개로 고객들이 저의 살아오는 과정에 그래도 진심이 느껴져서 계약이나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이제 3, 40대처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조금 세련된 목소리는 아니어도 목소리에 대한 어떤 톤은 노력에 의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집에서도 그냥 뭐 대청댐이니까 뭐 사람들 밤에 안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도 여기 목 잡아가면서 이렇게 성대 울림도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목소리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예전하고 틀리게 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 영상 보는 거하고 지금의 목소리 톤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내성적인 잠재져 있는 내성적인 거에서 외향적으로 뭐 조금 바뀌는 과정도 있고 목소리를 제가 계속 들어보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런 목소리에
담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또 새롭기는 한데요. 고객들을 위한 그런 숨은 노력이 결국에는 고객들도 잘 알아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 대장의 나장용이었습니다.